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와 나스닥이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 상승했고 나스닥 0.5%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란과 협상 마감 시한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종전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AP 통신과 로이터에서는 외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일단 45일간 휴전을 돌입 후 종전 노인을 2단계 접근 방식으로 중재안을 서로 수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중재국은 이집트하고 파키스탄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중재안이 될 거다. 근데 이란에서는 완전 영구 종전을 원하고 있다고 하죠. 영구 종전. 대신에 공격이 없고, 그렇죠? 공습이 없고,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 보상금 뭐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인가가 있는데 그 요구안을 수용하면은 영구 종전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 그게 시장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이 와중에도 협상 타결시하는 7일 동부시국으로 오후 8시라고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나라 전역을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으면 그날 밤이 될 수 있다, 그 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간까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시장은 이 전쟁에서 어닝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다고 합니다. 나스닥이 0.5% 정도 상승했는데요. 대형 기술주 엔비디아, 애플이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준 상황이고요. D램과 랜드 값이 100% 급등하면서 또 마이크론 주가도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공습을 해도 일시적 충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세적 충격은 없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란을 공습했을 때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문제가 될 거다, 이 부분인데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항상 흔들리는 거고, 막상 전쟁이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돼버리면 또 이거는 오히려 시장에는 상승으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하락을 더 안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 시장은 하락 후 상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공습할지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뭐 경우는 다르지만 관세 정책 때도 관세 정책 피고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약세 구간에 진입했다, 이 발언 나오는 순간 트럼프가 타코적인 행동을 보였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도 약세 흐름 얘기가 나온 후부터 다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트럼프도 조정은 줘도 길게 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트럼프가 또 타코적으로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또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시간 연장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습은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듭니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약간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뭐 예측하는데 아마 타코적인 어떤 시간을 유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도 계속 뭐 종전이 회합하면서 서로 공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장 초반에는 약간 밀리는 흐름을 보였다가요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20에서 위로 완전히 올라섰죠. 20에서는 이틀 동안 계속 그 터치하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종가상으로 돌파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20일 위로 올라간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요 근래 계속 반등을 줬지만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21선 저항대 속에서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20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가 다시 정배열로 가는 그런 상황. 지금 현재까지는 역배열 흐름이었잖아요. 정배열로 다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꼭 봐야겠죠. 뭐 시장의 화두는 그거잖아요. 유가가 더 계속 지속이 되면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유가가 112불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로 끝났네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트럼프는 과거 사례로 79불 밑으로 유가를 유지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불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라도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어저께 40조 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발표가 지금 제가 녹음하는 중에 나왔어요. 1분기 영업이 57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40조 이상을 대부분 증권사가 예측을 했고요. 50조 이상을 예측한 곳은 메리츠가 54조 정도 예측한 걸로 아는데 57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와, 그러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200조가 넘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D램과 랜드 값이 100%또 오른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 영업이 어마어마하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군 이래 뭐 한국 기업으로서 새 역사를 찍었다, 뭐 이런 글도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당군 이래 한국 기업 새 역사를 찍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에 실적이 나오면 약간 주가가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좀 다른, 그때와 양상이 다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어저께 양봉을 세워서 추세선을 벗겼거든요. 어저께 약 6.3%까지 갔다가 5.9로 과감인데 추세를 벗겨놨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삼성전자가 다시 랠리를 추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실적이 좋아서 발표하고 주가가 밀렸지만 그때 실적과 지금 실적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재평가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1분기 때 영업이 1조 3천억이었어요. 그때는 HBM 납품이 어려웠던 시점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퀄리티 테스트 언급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작년 3분기에 퀄리티 테스트 마무리되면서부터 실적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실적은 계속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재평가가 정말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에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이닉스가. 왜냐하면 그다가 독점적 수혜를 하던 하이닉스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런 추세를 벗기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이닉스는 아직 추세를 못 벗겼어요. 네. 못 벗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마저도 같이 움직여 주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한 기업이, 우리나라 한 개 기업이 54조의 실적을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은 어마무시하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오늘 시장에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지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올라왔죠. 코스피가 어저께 올라왔는데 일단은 22선까지, 22선이 어저께 얼마였냐면은 5,512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오늘 22선을 돌파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수급이죠.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요 근래 매도를 안 해요.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게 월가의 암살자, 그러니까 공매도 전문을 하는 숏 하우스 애들이 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내 시장에 그동안 급등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시장을 다시 또 매수로 진입하는 과정에 대한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어제도 한 2천억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기관은 또 매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미세가 지난주 금요일 한번 있었는데 그 매수가 또다시 도래하는 것인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황. 특히 외국인의 매수는 삼성전자로 몰려야 되는 거죠. 그동안 매도는 거의 삼성전자 매도였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제가 아까 수급을 안 보여드렸는데, 이 삼성전자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가 어제 그제는 올라왔지만 매도가 많았잖아요. 그전에 거의 뭐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다시 재진입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변화가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